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속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속보로 다루고요. 또 한편 기초연금이 줄거나 깎여서 노인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의 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3일 경제독립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카네이션 사진으로나마 여러분께 정성을 담아서 올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아직 3일 경제독립 TV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속보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기초연금 감액 깎여서 또 기초연금 못 받는다 중단 통보가 와서 많은 어르신들 당황하고 있는데요. 영상 뒷부분에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고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진작 좀 이렇게 나왔어야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임기 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라도 급합니다. 빨리 지급하길 바라고요. 자, 기사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은 역대 정권마다 이렇게 인상이 되어 왔는데 문 정부에서도 10만원 인상이 되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40만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하위층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70% 하위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상위 30% 어르신에게도 금액 적게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하위 어르신 50만원 이상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절박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을 2014년부터 실행해 왔고 문정부 때는 2021년부터 10만원 늘린 3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올해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지금 약 33만원 정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면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부동산 자산 비율 또 세대 간 큰 빈곤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취약계층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인데 좀 안타깝죠. 이런 거를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기초연금 어려우신 분들, 생계급여 받는 분들 그 감액연계제도 제발 좀 폐지를 해라.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기초연금 깎이지 않고 싹 다 받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만원 또 부부가구 50만원 이렇게 받으시면 그래도 조금 빈곤이 개선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잘 아셔야 되는데요.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그러니까 단독 가구라고 하죠. 213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절대 넘어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탈락되거나 깎여서 받기 때문인데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절대 340만원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14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올해 기초연금 예산 2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40만 원을 올릴 경우에는 6조 원 정도가 늘어나서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KDI에 따르면은 1930년대 후반 노인의 빈곤율은 56.3%에 달했는데요. 그나마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2021년 37%로 조금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개발 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국민연금 가입자도 안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위 어르신들 지금이라도 50만 원 이상 빨리 지급해야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약값
쌀값 더 이상 걱정 안 하시게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게 이 부분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많은 점수를 잃었죠. 그 이유가 안타깝지만 이런 게 개선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은 특징을 현재 자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율은 80% 이상, 그래서 미국의 38%, 영국의 60%,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아파트 한 채, 주택 한 채의 비중이 높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소득은 적은 거로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특징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만큼은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신데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는 평균 약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자산,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자산이죠. 그리고 부채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인데요. 따라서 어르신들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자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본인의 노후 걱정 을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나 10억 원 아파트를 들고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를 그냥 5억 10억을 그대로 넘겨줘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마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에서 좀 깨어나야 되는데요.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님이 걱정을 안 끼치고 본인 앞가림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돈 문제가 떠오르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한테 폐를 안 끼치는 거는 아파트 한 채 있는 것, 주택 한 채 있는 거를 제발 주택연금을 좀 활용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0년, 20년을 받아도 그 아파트 5억, 10억이 다 까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받으셔야 1억에서 한 3억 정도 되실 텐데요. 자, 그럼 10억 아파트 내가 주택연금으로 1억, 3억 정도 받으시고 7억 정도 물려줘도 자녀 땡큐 합니다. 제발 여러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투자를 안 하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강력하게 주택연금 활용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들은 정말 극심하게 가난하고, 그나마 1950년대생 이후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빈곤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대 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연금이 갑자기 줄었고 또 심지어 연금 중단 통보를 받은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센터, 구청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방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인당 최고 33만 원 정도 받는 기초연금이 올해 감액되면서 중단 통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은행, 저축은행,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 탓인데,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가 굉장히 높았죠. 5, 6%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자를 받다 보니까 1억만 넣어놓으셔도 500만 원, 600만 원, 2억을 넣어놓으셨으면 1000만 원, 1200만 원 이자를 받다 보니까 바로 기초연금 재산정 기준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MBC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상승하면서 정기예금 이자가 소득 중과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7만 2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이었는데,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그러니까 3, 4월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는데요. 6월 말까지 두 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자,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잘 알려드릴게요.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소득 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 인정액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넘는 순간 감액되고 탈락되는데요. 정기적으로
내 소득, 재산의 변동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산 방법이 절대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구 또는 단독가구라고 가구 유형에 클릭을 해 주시고요. 내가 대도시에 사는지 중소도시에 사는지 농어촌에 사는지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산소득,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기예금을 1년 5%의 정기예금 이자에 넣어 놓으셨다면 500만 원 이자를 받겠죠. 자, 그러면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42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산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월 42만 원으로 여기 항목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파트 내가 6억짜리 아파트 실제로 한 8억 10억 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으로는 한 6억 정도 나오죠. 자, 이걸 보수적으로 이제 6억 정도 항목에 입력하시고 이렇게 계산을 결과값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결과 보기가 이렇게 계산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정기예금 1억 한 5% 500만 원 이자 그리고 아파트 6억 다른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없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소득 인정액은 224만 원. 근데 부부가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항목별로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 계산 결과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셔도 내가 계속 기초연금을 탈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관리가 되는데요. 이러지 않고 덜컥 2, 3억을 정기예금 넣어놓으셨다가 아파트 있고 또 공공근로 나가서 소득 5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덜컥 기초연금 잘 받던 거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 모의 계산 결과 주기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지 화면으로 대상 선정 기준 제가 붉은색 박스 표시해 놓았는데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반드시 선정 기준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지 화면으로 자, 아래 선정 기준을 참고하셔서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인정액 기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영상 정리하다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자, 김건희 300만원, 김혜경 3억, 김정숙 옷 모두 특검하자, 국힘의 김민전 당선인 주장 기사가 나왔고요. 자, 국가존망법만큼은 꼭 처리하고 떠나라. 자, 21대 국회 이제 막바지인데 자, 여기에서 연금개혁 협상 결국 실패했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 3주 남은 상태에서 자, 세 가지가 있는데 AI 기본법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그리고 전력막 확충 특별법 이게 여야가 나름 의견 일치를 본 세 가지 법인데 이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AI 기본법은 2월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이후 1년 3개월째 답보 상태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반도체 K-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약 7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반도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를 부활시키고 있는데 한국만 제자리 걸으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의 반도체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건데 이 밥그릇도 지금 곧 뺏길 예정입니다. 자, 원전에 임시로 적치된 사용 후 핵 연료가 2030년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가 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2027년 순차적으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이 전력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법들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사설을 보면은 지금 양극화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많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총선에서 받게 됐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성장 기회를 주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정부도 이걸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5060 세대 중에는 노력하면 부모님보다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3040 세대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죠. 부모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식 세대의 앞날도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절망감이 그 분노와 사회 변혁의 갈증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 제발 공정과 상식,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의 사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경제 독립은 꼭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모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3.1 경제독립 TV의 복지, 정부의 지원금 소식도 당연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가 경제 독립의 씨앗을 파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깨워주는, 길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1 경제독립 TV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회가 얼만큼 절박하냐 하면, 파지 주워 먹고 산다, 정말 빈곤에 몰린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또 야당도 똑같이,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제발 정신 차리고, 야당도 힘자랑보다는 같이 협치를 해서 우리가 시야를 조금 해외로 좀 돌려보면은 지금 선진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살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똑똑한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경제인들도 조금 더 분발하셔서 미래 먹거리를 더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3.1 경제독립TV를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스스로가 경제독립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힘드시지만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 사진으로만 전달 드리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분들, 젊은 세대들 용기 가지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경제독립의 씨앗을 가슴속에 파종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